안녕하십니까.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. 힘드네요. 라이브 했던 거를 이제 중간에 중요한 얘기를 풀어서 접속했던 얘기를 하려 하니까. 근데 또 이렇게 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. 자, 정부 주거 지원 대책에 우선 이제 하나는 최종 수혜자가 누구냐. 제 말은 당연히 세입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고. 두 번째는 그런 주거 지원 상품에 의해 일어나는 또 다른 인플레이션. 또 그 인플레이션이 만드는 어떤 가격 저항선을 얘기 정확히 하고 싶어요. 뭐 여러분이 이제 제 얘기 자주 듣던 분 뭔지 다 아시는 얘기죠. 사실은 우선 지금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건 항상 제가 말하죠. 공급이 있었다. 근데 지금 정책은 공급이 묶는다. 그래서 공급은 묶을 거예요. 한동안. 뭐 일부 재건축 시장 간다 하는데 그거는 일반 서민 쪽, 강남 쪽 위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지막 그래도 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건 서민하고 관계없거든요. 나오든 말든 뭐 10매덕짜리 아파트 뭔 상관이야. 가격이 좀 떨어지면 떨어진 것부터 하지. 원가 개념도 아닌데. 자,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. 제가 이제 이걸 하는 이유는 먼저 저는 혜택, 수혜자 말하면 지금의 이제 세입자들 어떤 보면 이제 좀 가격 낮은 때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가격대가 위쪽에 있는 주택들, 그다음에 아래쪽. 사실 위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리미엄 개념이잖아요. 원가 개념이 아니잖아요. 이 아래쪽이 주택수록 아래로 갈수록 원가 개념의 주택이거든요. 뭐 토지가나 건축비 뭐 여러 가지 금융비용들. 자, 아래로 내려갈수록 사실은 그래서 위쪽은 프리미엄이나 약간 이렇게 플렉서블하니까 유동 이렇게 차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나 이 아래쪽으로 이 파동이 작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근데 여기에 이거를 더 작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세입자들이 쓰는 이 정책 자금들. 조달금리가 되게 싸죠. 그래서 조달금리의 싼 맛을 되게 느끼게 했거든요. 그래서 뭐 전세자금도 막 1.8%짜리 서울시 같은 경우. 근데 이게 뭐 갑자기 10억짜리를 전세 10억짜리를 그렇게 해주진 않거든요. 내가 한 1억 있으면 뭐 신혼부부한테 한 2억까지 뭐 전세 1.8% 자격 대상도 확대했죠. 계속 확대는 중이죠. 인플레이션 오래됐으니까. 뭐 지금 8천만 원까지죠. 연봉 기본급.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간단한 아파트 뭐 주택이 4억 5억짜리 된다 치면 이거 이자 뭐 꽁돈인데요, 솔직히 말하면. 근데 이런 것들이 저항선을 정확히 만들기 시작하죠. 그리고 그 혜택을, 왜냐면 보나마나 이거 아까 원가 개념에 가깝다는 소리는 뭐냐면 다음에 몇 년 뒤에 어떤 거에 나와도 이 가격 이하에 나오긴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먼저 설명한 게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도 토지 가격, 도심 대통령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. 우리가 제일 걱정해야 될 거는 사실은 뭐 10m짜리 아파트들 뭔 상관이에요. 집이 100채인분이 보이스에 많이 되는데 뭔 상관이에요 그게 우리하고. 우리가 걱정할 거는 자 갈수록 도심 집중이 심하고 관광 산업이 여러 가지 하고 뭐 추가 공급한 것도 아니고 강북도 이런 기회를 막 계속 이슈가 터져 나오는데 내가 서민이고 내가 열심히 난 다니고 있고 직장 다니고 있고 한데 내가 안정적으로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내 삶을 즐길 수 있느냐. 삶의 라이프 방식은 도심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.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건 여기저기서 폭락 아니 10매덕 20억이 폭락하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여러분의 서민이라면 서민이 갖고 있는 주택일수록 프리미엄 개념이 아니에요. 원가 개념에서 출발하셔야 된다고요.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. 더군다나 우리가 여기서 혹 잘못 생각해서 지금 이 순간 잠깐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지속적이면 괜찮은데 그게 4, 5년 뒤에 다르게 나타나면 그 고통은 너무나 커요. 그리고 과거의 경험으로 데이터를 보면 갈수록 그런 파동이 한번 빵 칠 때마다 어떤 갭이 벌어질 때마다 이게 더 커진다는 거죠. 쉽지 않아요.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정책이 지금 아까 이 조달금리의 혜택은 결론은 이제 임대인이 버틸 수 있게 하는 지지 저항성이 되는 거죠. 아래 주택일수록.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일어나서 정확하게 이걸 가격을 버티게 하고 또 이 혜택도 결론은 주택이 임대인이 갭 투자해서 버틸 수 있게 하는 그걸 만든 거거든요. 사실은.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돼요. 무조건 아파트만 주택인가요? 아니면 좀 조그만 아파트 좀 조그만 거면 어때요? 좀 험한 아파트, 나홀로 아파트 사람 못 가면 어때요? 안정적으로 그냥 고쳐 살면 안 되나요? 지금의 정책이 우리가 이제 주거 임대에서 임대 위주로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보면 뭐 도심에 그렇게 많은 양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. 뭐 좀 말 채나면 안 되니까. 자, 그래서 최종 수혜자는 모두가 임대인이에요. 지금 주거 정책에
지원,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월세 지원 상품 없으니까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에서 혜택받은 그 임대 조달금리의 맛을 느끼는 거는 누구냐면 그 모든 혜택은 다 임대인이 가져가는 구조로 돼 있어요. 더군다나 공급을 이런 서민 공급이 쉽지 않은 현 상황에서 갈수록 심할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했으면 해요. 제가 남들은 뭐 이제 부동산에 너무 뭐 힘들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의미 아니에요.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저 비관주의자예요. 무슨 말이냐면 낙관하지 않아요. 어떤 뭐 부동산 상황도 낙관하지 않지만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도시에 있는 모든 주택을 잘 나눠서 행복하게 균등하게. 근데 제가 아무리 그거를 찾아보려고 그렇게 가능성을 계속 뒤져보고 현실에서 같이 부딪혀봐도 쉽지 않다 이거죠. 요즘에 진짜 안타까운 거 너무나 많이 보고 상담도 많이 하고 사실 어떤 건 웃긴 경우도 많아요. 그냥 현장에서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몇몇의 이론과 숫자 싸움 갖고 쉽게 서민의 자산을 얘기한다는 거. 남의 자산 그렇게 쉽게 얘기하기 쉽지도 않고요. 여러분 자산 작을수록 더 소중해. 왜? 그만큼 이게 필수의 정도가 더 심하잖아요. 돈 많은 사람한테 100억짜리한테 1억 뭔 상관이에요. 소리 나든 말든. 20억짜리 아파트 3억 떨어져 뭔 상관이에요. 근데 2, 3억짜리 아파트 2, 3천 떨어지면 큰 거예요. 전세 2억 사는데 1,000만 원, 2,000만 원 큰 거예요. 거기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자산이 작을수록 좀 더 내가 현실적 답을 찾아야지. 자산 작은데 뭐 이론적이고 그 다음에 그 명분상 말 맞는 거 듣기 좋은 소리 박수 치고 있는 거 자기 자신의 운명을 죽이는 거예요. 그러시면 절대로 안 돼요. 네,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이걸 했고요. 이런 식으로 앞으로 라이브를 하면 좀 중요한 얘기 있던 건 풀어서 동영상을 짤막하게 올릴게요. 그리고 이번부터 사실은 이제 따로 이메일로만 받았는데 이제 이메일로 답변하기 좀 그렇고 또 바쁜 일도 좀 끝나서 이제 상담을 좀씩 일주일에 두세 번은 잡아서 할까 해요. 그러니까 저희도 그 연락처를 올릴 테니까 관심하시는 분 오시고 앞으로 자기 자산 지키는데 많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